이 진정한 독서를 합시다. 우리는 보통 책 읽기의 수동적인 행태를 여기면 어떤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는 것 역시 내 의지와 선택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창조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그저 눈으로 문자를 따라가면 내용을 이해하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이나 사고, 사고 방식을 습득하는 것도 독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에게 내 마음의 이야기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닫는 제 책을 읽는 보다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도 그것에 담긴 의미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나한테 흉금을 더 서놓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자의 거망에 앞에서 우리도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 비슷한 저자의 마음이 미안하다면 그 지점에서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나 자신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과거의 나는 읽은 후 새로운 나로 변화합니다. 내가 어떤 변에서 변화했고 어떤 능력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서를 통한 자기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용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요즘 뽑아내는 읽는 독서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분명 효율적이나 비대면 책들에서는 그런 태도를 결국 공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책을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태도이며 이는 원하는 수집하는 게이머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도구로만 대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런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단지 조건처럼 이용한다면 성관계는 경험치입니다. 진짜 연애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정도 종정도 신뢰도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신뢰도 나 자신을 이전에 예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시는 살아남기 위해서 관찰을 통해 배워야만 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동물의 움직임, 타인의 행동은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내용은 바탕으로 직접 모는 움직이며 반복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그 기술은 단순히 누군가가 가르치는 요약이나 20가지 팁 같은 걸 외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중략입니다. 반면 오늘날의 교육은 사고력이나 상상력을 기르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학교나 대중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외울 뿐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고민해서 알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의 물건이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조차 사고나 기준이 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넉넉하게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대부분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을 지속적으로 헤쳐나가는 필요한
살아있는 힘은 오히려 원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비즈니스 책에서 흔히 나오는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실행체와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넓은 응용력을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단 능력보다 특정 가능한 지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구매를 받는 일자리를 얻으려면 학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다루기 쉽고 그의 지식 저장량을 수치로 측정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바로 그 지식량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좁은 시스템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조작하고 처리하는 이유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걸 자각하지 못한 채 배치된 부서의 책상에 앉아서 도시 계획에 매달리다가 결국 투학하고 살기 힘든 도시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지식은 변화의 진행의 대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내면의 힘이 곧 근력과 같습니다. 반면 지식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지성이라는 근육이 짚어진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많이 지닌 것과 지성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지성이란 끈질기는 간접한 방법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일의 핵심을 꿰뚫고 그것을 실제 삶의 유행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반면 지식은 그저 그 결과에 뼈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핵심 빠져버린 지식은 생명입니다. 마치 막간 향에 모두 빠져나 더 이상 우러날 것 없는 밍밍한 자처럼 말이다. 이 다 우러내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식은 그것에 실린 피타고라스 정론을 통해서 연기의 머릿속에 들어와주는 쌀도는 누구면 하면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경우가 같습니다. 반면 지성 있는 사람들은 즉각 생각하는 자를 가지고 놀다가 거기서 스스로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행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장 과목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야말로 다르게 다른 분야와 통하는 진짜 힘이 됩니다. 결국 지성은 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을 말합니다. 이 지성을 일제적으로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개성이 얽힌 나만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결코 현명해질 수 없어. 인간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현명해진다. 그리고 체험할 때는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향자와 그 그림자의 라는 저서의 목록입니다. 실제 행동이 나를 바꿉니다. 이 자기 실현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착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현실은 그저 지금까지의 아니라 대단한 익숙한 습관을 넘어서면 조금씩 새로운 내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이 영상의 초반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노를 억누르거나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일 역시 더 높은 의미의 자기 실현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에게 지금 지님이 때는 그것 자체는 하나의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개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돌아온 대답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어떤 신비한 힘에 대해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이면 나 자신을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원의 한 형태입니다. 자기 실현은 나의 말타도와 말타 행동을 바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주변의 상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신경적 만든 요인 중 하나가 내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적인 자기전의 기한 언제 누구에게나 일상성에 널려 있습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은 삶에 촉진한다. 혹은 삶의 자극이 되기도 한다. 말이든 행동이든 삶을 향해 심차게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방랑자와 그 그림자라는 자세의 목록입니다. 행복이란 능력 발휘를 의미합니다. 19세기 아이를 쓰인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전파 소설인 행복한 왕자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마을 중심에 서진 왕자의 정상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네.